이렇게 브로드컴이 많이 등장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도권 다툼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데 주도권 다툼을 할 정도의 대결 구도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준비해야 될지 몰랐는데 엔비디아가 길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들은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에 집중해라. 그 두뇌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2025년에 특히 엔비디아의 로봇 산업들 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테슬라한테도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C당국하고 자율주행 비감독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TF까지 꾸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FST의 성공인데 이 성공이 저는 테슬라의 모든 운명을 가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광풍이 불 겁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는 구글과 파트너할 것이냐 테슬라랑 파트너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작년에 티타임즈와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에도 뵙게 됐습니다. 네. 이 새해에는 AI와 관련된 의존도라고 할까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년보다 더 커질 것 같다는 예상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AI에 대해서 한번 좀 전망을 해보고 또 최근에 뭐 오픈 AI라든지 뭐 구글의 발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발표들을 통해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새해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 빅테크들이 나가게 될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AI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체에서 AI 투자, 그러니까 즉 2023년에 약 4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의 알파벳,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메타 이 4개 기업이 약 1,300억 달러를 썼는데요. 2024년 통계가 나왔는데 2,20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025년에도 2,200억 달러는 충분히 넘어설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과 중국이 AI에 거의 올인하고 있다라고 산업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GDP에서 이 거품이 터지지 않고 GDP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타나느냐가 세계 경제 질서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계 경제의 안정화 뭐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큰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반도체 산업부터 데이터 산업, 전력 산업, 전방위 전후방 산업들이 모두가 연관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2025년은 메타의 글래스에서부터 그다음에 여러분도 작년에 확인하셨던 구글의 제미나이도 2.0을 만들면서 오픈AI를 쫓아오기 시작하고 있고 오픈AI로 O3를 만들면서 한 발 더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이 본격적인 경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아이폰의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반드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지금 기대되고 있는 거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작년부터 논쟁이 됐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전개될 미국의 산업 질서 재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방위 산업에 있어서 저희 티타임즈에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다뤘던 것 같은데요. 앤드릴이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전체적인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프라임 방위 산업체와의 어떠한 권력 교체라든지 그리고 또 이 AI 기반한 자율주행의 어떤 변화라든지 작년부터 구글의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주당 15만 건의 유료 결제가 발생하는 이런 일들로 갔고 이것이 이제 올해는 오스틴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도쿄에서까지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테슬라가 또 FST에 대한 공개적인 비감독 테스트도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작년 말부터 이제 엔비디아가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거라고 하는 제슨 토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로봇 공동 이 학습 플랫폼 컴퓨팅 미국으로 치면은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하나 있다라면 이제 새로운 축으로 두 축으로 지금 경쟁 구도에 있어서 하나의 축인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AI 부분에서 실적을 갖고 있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즉 로봇에게 두뇌를 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엔비디아의 프로젝트고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앞으로의 먹거리로 지금 삼고자 하는 새로운 로봇 프로젝트에서 인류가 공동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제슨 토어가 올해 2025년 상반기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AI가 그냥 LLM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와 관련된 전후방 투자 즉 칩에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러니까 AI 가속기 투자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뭐 이런 부분에 거대한 투자들 그다음에 이 소비자 단에서는 이런 애플 인텔리전스와 같은 것 또는 메타 글래스와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꽃을 피게 될 가능성들이 테스트가 되는 시기인 거고 또 하나는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자율주행의 성숙성 이런 부분들이 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먹거리로서는 로봇 산업의 어떤 성숙 그다음에 이것이 AI가 결합된 국방 즉 12월 5일 날 결정이 났었죠. 오픈 AI와 팔란티어와 스페이스X와 앤드릴이
기업들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미국 국방부의 이러한 방위 산업에 있어서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 이것도 다 AI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2025년 구체적으로 각각의 개별 산업에서 AI가 드디어 모습을 나타나는 해. 정말로 AI가 결실을 봐야만 하는 해이기도 한 것이 2025년이라고 크게 볼 때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되게 많은 기업들이 등장을 했는데 요 중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 있을까요? 우선은 정말로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엔비디아, 한국 분들에게는 엔비디아에 관심이겠죠. 특히 이제 12월부터 여러분도 아시는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와의 브로드컴의 대결이 저의 느낌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뜨거운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독일이나 미국 그다음에 한국의 유튜브의 테크 채널들을 많이 구독을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브로드컴이 많이 등장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차기의 엔비디아다 보니까 이건 이제 주주들의 투자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특히 또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도권 다툼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데, 저는 여기다 주도권 다툼을 할 정도의 대결 구도는 아니다. 그렇게 크진 않았다.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고, 다만 작년 말로 예상되었던 블랙웰의 양산이 올해 초로 연기된 상황은 엔비디아에게 분명하게 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24년을 결산하는 실적 발표가 올해 1월에 있을 텐데요. 이때에는 블랙웰이 분명하게 어떠한 어떤 마이너스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블랙웰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1월이 만약에 이것이 넘어서고 또 2월로 넘어가게 된다면 엔비디아에게는 대단히 결정적인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스스로 지금 블랙웰 200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블랙웰 200이 양산된 이후에 6개월 안에 블랙웰 300을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2025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5년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블랙웰의 한 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블랙웰이 압도하게 될 것이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 통신 칩이라든지 모뎀 칩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칩과 칩 간에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IP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보통 ASIC라고 하는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애플이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구글이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 즉 엔비디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특히 빅테크 2024년에 2,200억 달러를 투자했던 이, 물론 여기는 가속기만 투자한 것은 그렇게 600억 달러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600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거죠. 600억 달러의 4개 기업이 엔비디아로부터 칩을 샀던 기업들이 이거 너무 우리 이쪽에 의존하는 것 같으니까 독립하겠다는 모습들을, 구글 같은 경우는 TPU가 있는 거고, 애플도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프라이빗 하이 클라우드를 짓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또 AI를 학습하기 위해서 AI 가속기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트레이니엄 2라는 것을 2024년 하반기에 발표를 했죠. 트레이니엄 2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AI 가속기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존재하는 거고, 트레이니엄 2도 물론 TSMC가 생산합니다만, 이러한 이 빅테크들의 이 벗어나려고 하는, 독립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브로드컴하고 맞닿으면서 지금 브로드컴의 주가도 올라가고 기대치도 올라가는데, 여기서 근데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TSMC의 프로덕션 캐파시티예요. 생산 양 부분에 생산할 수 있느냐. 지금 TSMC에게서는 엔비디아 같은 파트너를 제끼고, 우리 TPU 더 생산할래, 구글에 브로드컴이 설계한 애플을 위한 칩을 더 생산할래, 또는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2를 더 많이 생산한다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지금 TSMC가 공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공장을 이미 작년에 완공을 했고요. 이제 가동이 2025년부터 돌아가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26년에 4나노 공장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 2027년에 TSMC의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은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AI 가속기가 아닌 BAI 가속기 칩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의미 있게는 미국에서 가동되는 공장들이,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 또 1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TSMC는 생산 규모를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는 엔비디아하고의 이 돈독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계속해서 저는 생산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과 2026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미국에서의 TSMC 공장이 오픈 이전까지는 브로드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TPU라든지 애플의 칩이라든지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2 같은 경우들이 대량 생산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2025년에도 엔비디아의 시대가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엔비디아가 넥스트 버전으로 내놓았던 것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서의 어떤 개발할 수 있는 AI라든지 자율주행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AI를 하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이제 2024년 12월에 내놨던 것은 미국의 12개 대학하고 제네시스라고 하는 AI 로봇을 가상 공간에서 학습시키는 이런 플랫폼을 내놨거든요. 이 제네시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미국의 12개 대학하고 내놨는데 무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는 거 학습시키는 것보다 43만 배가 빠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로봇은 원래 현실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현실에 있는 로봇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현실에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시킨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그것이 43배 현실에서 시키는 것보다 빠르다고 하는 건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기본적으로 로봇의 두뇌는 FSD가 기본으로 하지만 파인 튜닝이라든지 추가적인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계단을 올라갈 이유가 없으니까 학습이 안 됐지만 로봇은 계단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계단을 내려갈 수도 있어야 되고요. 대단히 좁은 길을 갈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사진 길을 갈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건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전선줄을 놓기도 하려면 그 밑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인간이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주고 인간의 몸에 장착된 그 모습을 이제 로봇이 학습하는데 이 인간의 숫자에도 한계가 있고 인간도 잠은 자야 되잖아요. 이 교대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로봇을 학습시키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엔비디아가 내놨던 것은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로 본인들의 블랙웰 칩으로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로봇을 학습을 시키는 것을 가상 공간으로 옮긴 거예요. 이것이 제네시스라는 프로그램인 거고 이것을 실현시키는 컴퓨터가 제슨 투어라는 거고 이것을 지금 미국의 12개 대학하고 공동 개발해놨고 이것을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모든 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 뭐 유럽에 있는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돈을 내겠죠 물론 접속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학습 공간들을 그걸 쓸 수 있는 기초 AI를 유료로 제공하겠다. 이것이 2024년에 12월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본격적인 매출 비즈니스가 발생할 거라고 보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삼성전자도 카이스트가 만들었던 회사를 이번에 자회사로 편입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제 로보틱스 산업에 과거부터 사실은 피규어 공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계속해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회사로 한 거는 이번에 이제 처음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게도 사실은 어떻게 AI를 휴머노이드 로봇을 준비해야 될지 몰랐는데 엔비디아가 길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들은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에 집중해라. 그 두뇌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대단히 그 프론트가 넓어지는 즉 마치 LLM이 나오면서 이 LLM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산업들이 꽃을 필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을 만들어줬다는 부분에서 2025년에 특히 엔비디아의 로봇 산업들 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자율주행에서도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로봇에서도 그렇게 또 부딪히는군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자율주행 말씀도 좀 해주셨었는데 웨이모가 정말로 이렇게 도시를 늘려나가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조금 더 이제 확산을 시키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자율주행의 겨울은 끝났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90대 10의 규칙이 있었죠. 뭐냐면 자율주행의 퍼포먼스의 90%까지 도달하는 데는 자율주행까지 가야 될 길의 시간이 10%밖에 안 걸리고 그리고 자율주행의 마지막 10% 퍼포먼스를 완성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을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시간의 90%가 들어간다. 이 90대 10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율주행의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냐면 바로 이 90대 10의 규칙 때문이거든요. 퍼포먼스의 90을 완성하는데
10%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이 10%를 완성하는데 90%의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러면서 사실은 겨울이 왔던 건데요. 이 10%의 마지막 퍼포먼스가 거의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들인 거죠. 그러면서 웨이모가 빠르게 나오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우버 다음으로 웨이모를 많이 탔다. 물론 그랬더니 이제 리프트 CEO가 항의를 했어요. 저건 착시 효과다. 관광객들이 와서 너도 나도 없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렇죠. 딴 데서는 못 타보니까 이거 타보려고 하니까 리프트보다 많이 탄 거지. 저 정상적인 것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징적인 사건이죠. 리프트보다 호출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래서 작년 7월 달에는 10만 건의 유료 결제가 있다가 작년 11월, 12월 넘어오면서는 15만 건으로 이제 증가했었던 거고 이것이 올해 오스틴과 도쿄는 이제 테스트 정도입니다. 테스트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서비스는 2025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2026년이 될 수 있는데 도쿄에서 한다면 한국 분들도 많이 가서 타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대단히 근처까지 와 있다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구글의 웨이모의 방식은 HD 카메라로 그 도시를 완전히 찍고 중간중간에 변화상도 다 찍어서 레이더와 라이다에 기초한 약 평균 가격 20만 달러의 이런 전문 택시가 돌아다니는 것으로 제한돼서 확장에는 속도가 한계가 있고요. 올해 테슬라한테도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현재는 텍사스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스틴 시 당국하고 자율주행 비감독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TF까지 꾸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방 당국의 훈련이라든지 교통 경찰들의 어떤 뭐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이것을 탔을 때 대처 방안이라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 공개적인 테스트가 지금 임박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트럼프 인수위 쪽에서는 그냥 의지의 표현이에요. 아직 법이 바뀐 건 아닙니다. 지금 주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자율주행을 연방에서 한 큐에 끝내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라는 건 주와 주 사이도 옮겨 다니는데 이거를 주별로 권한을 주고 있는 거는 너무 규제의 강도가 강하다. 그래서 이거를 연방으로 한 큐로 풀자. 연방으로 풀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행의 테스트 데이터를 정부 당국에 제출해야 됩니다. 웨이모는 항상 하고 있는 거고 도쿄에서 지금 웨이모가 시작하겠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테스트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이렇게 나중에 일본 정부에 제출해서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테슬라는 이거는 트럼프가 들어와도 이건 테스트는 해야 됩니다. 이게 비공개 테스트가 아니라 공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즉 비공개로 테슬라의 그 기가팩토리 내부에서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일반 도로를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개되는 거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특수 차량 외에는 썬텐을 하면 금지입니다. 한국은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조금 문제 있다고 저도 보지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저것이 테스트 차인지 아닌지도 쉽게 식별할 수가 있고 있는지 없는지 싹 다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티타임즈가 미국에 지사가 있다라면 이거를 취재를 안 가겠습니까? 가야죠. 테스트 중에 뉴욕타임즈가 안 가고 워싱턴 포스트도 안 가고 뭐 테크크런치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자동차 미디어들, 테크 미디어들,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비판적인 미디어들 다 가서 정말 매 눈으로 관찰할 겁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다 봐야죠. 다 봐야죠. 가서 이거를 생생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의 비판적인 거 지지하는 사례 세계건 다 가서 이걸 취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실패가 발생할 경우 엄청같이 달려들겠죠. 그렇죠. 그냥 물어 뜯어 그냥 다 먹어버릴 겁니다. 피라냐처럼.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이걸 만든다면 이건 되게 역사적인 사건을 아까 말했지만 마지막 퍼포먼스 10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90의 시간이 들었던 것을 입증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든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광풍이 불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테스트에 성공한다는 것은 상업화가 그것이 2026년부터 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2024년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GM이 크루즈라는 자율주행 사업을 포기한 거죠. 그럼 GM에게는 앞으로의 선택이 뭐가 있을까요? 포드도 이미 일찍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미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마존의 죽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년에 이제 거기도 이제 상용화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데요. 그건 캐나다 기업을 아마존이 인수한 케이스죠. 현대기아차도 보면은 죽스에도 투자했어요. 그리고 웨이브라고 하는 영국 자율주행 업체도 있는데 그 복잡한 런던에서 테스트하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스트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도 지금 꽤 나가고 있는데 웨이브의 방식도 웨이모하고 좀 비슷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바일 아이 뭐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곳곳에 투자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뭐가 되냐면은 기존 자동차 업체는 스마트폰의 출시가 눈앞에 온 거죠. 자신들 아직 피처폰인데
그러면은 스마트폰 시장에 이게 대중화가 되는 것이 누구라도 봐도 자명한 사실이면 네. 구글과 파트너할 것이냐, 테슬라랑 파트너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동차 산업의 질서 재편들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발 전기차에 의해서 지금 자동차 산업이 닛산과 혼다의 합병이라든지 또는 독일계 자동차의 몰락이라든지 이런 식의 자동차 시장의 질서 재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한 번 뭐 중국에 있는 자율주행 기업들하고 파트너하기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거고 세계 기업으로서는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독일계 기업들은 이제 중국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수는 있지만 미국의 웨이모냐 테슬라냐와 파트너에 대한 진정한 관계를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고민해야만 하는 시기가 2025년이 될 것이다. 물론 전제 조건은 공개 테스트에서 성공할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당장 로보택시가 시작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경영진들은 2026년, 2027년을 생각해서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결정적인 한 해가 올해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되게 크게 질르는 척 보여도 실제로 뭐 진행하는 거 보면 되게 꼼꼼하게 하잖아요. 오스틴에서 하는 것도 아마 되게 꼼꼼하게 천천히 하지 않을까. 사고 안 나게.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델 3가 성공하냐 안 하냐가 뭐 테슬라의 어떤 존폐 위기가 있었잖아요. 2019년에. 모델 3의 대량 생산이 성공하면서 테슬라가 사실 질주를 시작한 거고 네. 이제 두 번째 질주는 FST의 성공인데 이 성공이 저는 테슬라의 모든 운명을 가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25년은 테슬라의 운명이 바뀌는 해다. 물론 저는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2026년 도전할 거고 2027년 도전할 거고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공개 테스트를 하기로 했으니 이건 정말로 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올해 저는 테크 기업의 사건 중에서 큰 빅 이벤트 중에서 하나는 이 텍사스에서의 공개 테스트다. 그렇죠. 위 로봇은 조금 미래 이야기를 보여주기 시기였잖아요. 했다고 하면 이번 이 오스틴에서의 테스트는 정말 테슬라 자동차의 판매량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테스트 베드가 될 것 같다는 거고요.